여러분 절대로 수영 선수처럼 수영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 뭐 어떤 종목이든 간에 사실 운동 선수처럼 훈련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수영 독학입니다. 오늘은 평영킥 첫 영상인데요. 평영킥은 총 3부로 구성했습니다. 1부인 오늘 영상은 영상 전반부에는 평영이 가지는 특징과 제 커리큘럼에서 평영이 지닌 의의를 좀 살펴볼 거고요. 영상 후반부엔 바로 따라 하실 수 있도록 구분 동작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유형 배영과 평영은 많이 좀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유형 배영은 거의 비슷한 움직임이라고 보였었죠. 킥은 아예 똑같은 움직임이었고요. 하지만 평영은 저병과도 좀 다른 모습이고 자유형 배영과는 더더욱 다른 모습입니다. 먼저 평영이 어떤 영법인가 살펴볼게요. 자유형 골반 롤링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 축 움직임에 대해 말씀드렸었어요. 자유형 배영은 세로축 중심으로 몸 전체가 회전하는 영법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러기 위해서 손발이 각자 따로 움직여야 합니다. 이는 걷고 뛰는 것과 유사한 움직임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평영과 저병은 하나의 장축이 아닌 앞뒤에 있는 두 개의 단축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영법이고요. 이 움직임은 양팔과 다리를 각각 따로가 아닌 동시에 움직일 때 넘어지지 않도록 몸의 밸런스를 잡는 움직임이에요. 잘 모르시겠다면 이런 움직임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장축 영법이 더 효과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 몸의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볼게요. 우리 몸에는 전방 사슬, 후면 사슬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 근육과 근막의 사슬 연결 덕분에 오른팔과 왼다리, 이런 식으로 반대쪽 팔과 다리를 같이 사용할 때 몸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야구 선수도 보면 피칭 자세에서 몸을 회전시키고 공을 던지고요. 마지막 릴리즈 자세에서 보면 공을 던진 오른팔이 왼다리랑 만나 있는 것이 보입니다. 반대쪽 팔과 다리가 교차된 거죠. 균형을 유지하는데도 효과적이죠. 이런 에어로빅 같은 움직임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두 팔과 두 다리를 같이 움직여야만 하는 운동에서 보면 이 몸의 균형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져요. 두 팔로 힘을 강하게 전달하려면 엉덩이를 뒤로 쭉 빼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앞으로 발라당 넘어지거든요. 평영과 저병은 두 팔과 두 다리를 동시에 같이 움직이는 영법이기 때문에 마치 방금 드로인을 한 것과 같은 모양으로 엉덩이를 위로 들면서 균형을 잡아주는 동작이 필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동작이 장축 영법에 비해서 훨씬 비효율적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힘을 써야 돼요. 거기에다 평영은 저병과도 다르게 팔과 다리의 되돌리기가 모두 물속에서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평영의 특징을 다시 정리해보고 제 커리큘럼상의 의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말씀드린 원리 때문에 장축 영법과 단축 영법의 추진 방식은 완전히 달라지고요. 또한 자유형 배영의 플러터킥은 물론이고 저병의 돌핀킥과도 평영은 다른 킥의 형태를 보입니다. 하지만 처음 배우는 사람이 습득하고 구사하기에는 저병보다는 난이도가 낮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 세 가지 특징들 때문에 저는 평영 그 자체를 교육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조금 다른 관점을 생각해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평영은 2단계에서는 영법의 완성도 면에서 그렇게 자세히 다루지 않을 계획이에요. 마치 배영과 비슷하죠. 다만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할 건데, 장축 영법만을 배우다가 단축 영법인 저병을 익히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 즉 과도기적 영법으로 사용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유형과 저병이 수영의 4가지 영법 중에 가장 비슷한 영법이거든요. 근데 이 단 한 가지 차이, 장축 단축 시스템의 차이 때문에 저병을 배우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 커리큘럼상 비기너 스텝의 평영은 딱 이 정도로 활용할 겁니다. 그럼 이제 평영킥 자체의 특징에 대해서도 살펴볼게요. 어쨌든 우리 평영을 배워야 되니까요. 첫 번째, 단축 시스템을 활용한다는 겁니다. 이건 앞에서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겠고요. 두 번째, 무릎 발목 관절을 능동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할 거고요. 고관절에서도 다른 영법들과는 차이가 나는 다리를 벌리는 움직임이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되돌리기를, 그것도 물속에서 하게 되고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저항을 만들게 되고 내 스스로 브레이크를 잡는 형태이기 때문에 스탑 앤 고 추진 형태를 만들게 됩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평영의 움직임을 분석해 볼게요. 일단 어깨 관절처럼 고관절도 다리의 앞뒤 움직임을 굴곡 신전이라고 불러요. 제가 전에는 그냥 편하게 올려차기 내려차기 이렇게 말했었죠. 다리를 옆으로 벌리는 동작과 모으는 동작도 외전 내전이라고 부릅니다. 어깨랑 비슷해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형태의 평영킥이 보이는데 플러터킥과 달리 다리를 옆으로 벌리는 모습이 보이죠. 위의 그림을 웨지킥, 아래 그림을 윕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두 킥의 차이는 다리를 안쪽으로 혹은 바깥쪽으로 돌리는 내회전을 했는가 혹은 외회전을 했는가 하는 회전의 차이입니다. 위 사진의 왼쪽과 가운데 그림처럼 다리를 안쪽으로 회전시켜준 것이 윕킥, 오른쪽 그림처럼 다리를 바깥쪽으로 회전시켜준 게 웨지킥의 모양이에요. 지금 이 여성분은 무릎을 구부린 상태로 움직이니까 왼쪽이나 가운데 그림이 발이 바깥으로 나간 것처럼 보이죠. 근데 사실 다리를 안쪽으로 돌리면서 발이 바깥으로 나간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면 알 겁니다. 요즘은 사실 이 두 방식 외에도 점프킥이라고 불리는 다리의 내회전 혹은 외회전을 거의 주지 않는 방식도 있는데, 이건 일단 논외로 할게요. 조금 고급 과정에서 다루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영 유튜브나 오프라인 강습에서 이 두 가지 형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특히 수영 선수들은 거의 대부분 윕킥으로 찹니다. 이런 얘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상급자건 초급자건 무조건 먼저 웨지킥을 제대로 익히고 차시기를 추천드려요.
윕킥은 선택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웨지킥은 윕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무릎에 가해지는 전단력이 적습니다. 저 정확히는 무릎에 가해지는 전단력에 대응하는 항력이 윕킥보다는 조금 더 크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그리고 다리를 외회전시켜서 움직이기 때문에 엉덩이 근육이 더 많이 개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특히나 초급자라면 몸에 무리 없이 엉덩이 근육을 개입시켜서 배우기가 더 쉽습니다. 무릎에 가해지는 전단력은 이걸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다리를 모을 때 물의 저항은 그에 반대로 가해지겠죠. 그러면 여러분 무릎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는 전단력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무릎은 사실 옆으로 구부러지는 관절이 아니거든요. 앞뒤로만 굽혀지는 관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단력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윕킥은 이 전단력이 부러지지 않는 방향인 양옆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반면 웨지킥은 다리를 외회전시켜서 모으기 시작하기 때문에 전단력이 조금 무릎을 구부리는 앞뒤 방향으로 걸리게 돼요. 그래서 무릎에 가해지는 전단력 자체는 여러분이 다리를 모으는 힘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일정하겠지만 다리가 외회전됐냐 내회전됐냐에 따라서 전단력이 가해지는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윕킥이 더 취약해요. 즉 여러분이 윕킥을 찰 때 다리를 세게 모으면 세게 모을수록 무릎이 망가져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골프나 테니스 혹은 야구의 투수들이 팔꿈치 부상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윕킥을 사용하는 평영 선수들도 무릎이 상당히 부담이 많이 걸려서 부상을 많이 입고요. 그것 때문에 은퇴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수영 선수처럼 수영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 어떤 종목이든 간에 사실 운동 선수처럼 훈련하지 마세요. 전단력과는 상관없는 얘기지만 서장훈 선수가 점프를 하도 많이 뛰어서 무릎의 연골이 다 닳아 없어졌다는 이야기 너무 유명하죠. 안정환 선수도 안르턴을 할 때 몸을 희생시키는 기술이라고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의 도가니는 소중하니까요. 무리해서 윕킥 차려고 하지 마세요. 더군다나 수영은커녕 다른 운동도 별로 해본 적 없는 운동 초보라면 윕킥은 당분간 신경도 쓰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 엉덩이 근육이 더 개입된다. 이 사진을 보시면 돼요. 와이드 스쿼트이라는 운동 자세인데 양다리를 조금 옆으로 벌리고 발끝이 바깥쪽을 향하게 외회전 시킨 스쿼트 자세입니다. 고관절 외전에 외회전을 더한 거죠. 이게 완전히는 아닌데 웨지킥 자세랑 좀 흡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세는 기본적으로 스쿼트이기 때문에 엉덩이에 자극이 들어가는 느낌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사실 가장 많은 자극이 들어오는 곳은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이긴 한데요. 엉덩이에도 상당히 자극이 먹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자유형 킥 때부터 엉덩이 활성화를 계속 강조드리고 있죠. 현대인은 약해져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저병의 돌핀킥은 이 엉덩이의 활용, 즉 고관절 펴기 없이는 움직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유형 배영할 때 한 다리씩 움직이면서 엉덩이를 한쪽씩 사용해봤다면 평영을 하면서 두 다리를 동시에 움직여서 양쪽 엉덩이를 동시에 활성화시키는 연습을 하는 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제 커리큘럼에서 평영을 저병을 할 준비 정도로 다룬다 라고 말씀드린 개념의 핵심입니다. 사실 평영에서 하지의 3개의 관절,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사용하는 방식은 이렇게 점프를 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물론 완전히 똑같진 않습니다. 하지만 평영킥도 발바닥으로 물을 밀어주면서 점프하듯 튀어나가는 방식이에요. 이 그림이 평영 동작의 스냅컷인데요. 대부분 평영킥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이 아래 방식과 같이 이야기를 하세요. 뒤꿈치를 엉덩이로 가지고 오면서 무릎과 고관절이 자연스럽게 구부러집니다. 엉덩이가 많이 가라앉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실 거예요.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절대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컷을 자세히 보시면요. 다리를 접기 시작하는 3, 4번에서는 고관절이 그렇게 많이 구부러지지 않아요. 5번에 와서야 고관절이 많이 구부러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때 4번에서 5번으로 넘어올 때 다리가 더 내려가면서 고관절이 구부러진 게 아니라 팔 동작과 함께 호흡을 하러 올라간 상체가 엎드리듯 숙여지면서 고관절이 더 구부러지는 겁니다. 그림을 보시면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지금 아직 평영 팔 동작이랑 상체 세우는 호흡 안 배우셨잖아요. 즉 우리는 지금 계속 수평뜨기 상태로 수면과 평행하게 상체가 엎드려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킥을 배우기 시작하실 거죠. 그래서 5, 6번이 아니라 사실상 3, 4번과 같이 처음 배워주셔야 해요. 물론 팔 동작으로 몸을 들지 않았으니까 수면이 이거보다 조금 더 올라가 있겠죠. 이렇게 수면을 올리고 보면 우리가 평영킥을 처음 배울 때 연습해줘야 할 키포인트는 엉덩이를 가라앉히는 부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미 평영을 다 배운 사람이 킥판을 가지고 평영킥만 차는 것처럼 5, 6번만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평영을 다 배우고 나서는 5, 6번처럼 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그게 더 좋은 방식이겠죠. 이 부분에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완성된 영법 기준 엉덩이는 많이 가라앉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은 엉덩이를 가라앉히는 방법을 끼셔야 해요. 3, 4번 그림처럼요. 자, 평영하면 떠오르는 여러 세계적인 선수들 중에 미국의 애덤 피티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를 접기 시작했을 때 호흡을 하고 상체는 아직 물 밖에 있어요. 이때 몸의 세로축과 다리는 거의 수평을 이루고 있죠. 고관절이 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상체가 다 입술을 해서 킥을 차기 직전입니다. 선들의 각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어요. 다리의 되돌리기를 더 진행했기 때문에 무릎은 더 구부러졌죠. 그런데 허벅지는 전혀 더 움직이지 않았어요. 다만 상체를 숙여서 고관절이 더 구부러졌을 뿐입니다. 즉 상체의 움직임을 제외하고 본다면 여러분은 고관절을 편 상태로 다리를 접기 시작하는 연습을 하셔야 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게 엉덩이 근육에 힘을 주어서 하체축을 가라앉히는 방식이 됩니다. 두 정지 화면을 비교해보니까 차이가 확실히 보이시죠? 다리를 되돌리기 시작할 때 고관절은 펴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리를 접기 시작할 때 고관절이 구부러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계속 보도록 할까요? 물론 이 영상은 애덤 PT의 트레이닝 영상이고 그 중에서도 상당히 천천히 평영을 하는 영상이에요. 빠르게 시합을 하는 영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초급자라면
오히려 이렇게 천천히 하는 모습을 따라하는 게 좋겠죠. 자, 만약 처음부터 고관절을 구부리면서 연습을 한다면 평형에 아주 흔한 실수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요. 이렇게 발바닥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실수입니다. 자, 뒤에서 더 말씀드릴게요. 이론 설명은 끝났고요. 바로 구분 동작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평형은 사용하지 않던 무릎과 발목 관절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동작이 좀 복잡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네 동작으로 단계를 좀 많이 쪼갤 거고요. 점차 동작을 깔끔하게 만들어서 두 동작으로 완성을 하겠습니다. 추진하는 파트, 되돌리는 파트, 이렇게 두 동작으로 완성할 거예요. 자, 먼저 네 동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 엎드려서 연습하는 경우에요. 하나, 무릎 발목을 같이 구부려 버립니다. 둘, 뒤꿈치를 서로 붙여 놓는다 생각하시고 다리를 벌려주세요. 이때 발바닥은 계속 하늘을 봐야 합니다. 셋, 무릎만 펴줍니다. 발목은 아직 움직이지 않아요. 넷, 발목까지 펴주고 다리를 다시 모아줍니다. 하나, 둘, 셋, 넷. 옆에서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이번엔 서서 한 다리씩 연습을 해볼 건데요. 엎드려서 연습하는 경우에는 다리를 벌리고 모을 때마다 다리를 약간 들어야 돼요. 저는 이렇게 편하게 서서 연습하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는 배우는 분들도 이걸 더 편해하세요. 수영복을 입고 수영장 바닥에 엎드리는 게 누군가에게는 그것 자체로 심리적인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구분 동작은 똑같아요. 한 다리씩 구분 동작을 천천히 해주시면 돼요. 지금 제 영상에서 보시는 것 같이 평형은 수영장에 가지 않고도 얼마든지 연습할 수 있습니다. 자, 한 다리씩 연습하실 경우에는 옆에서 보면 잘 보이는데 고관절이 계속 펴져 있도록 한쪽 엉덩이의 텐션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발바닥이 계속 뒤쪽을 봐줘야 하고요. 여기까지 잘 된다면 세 동작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네 동작에 하나와 둘을 같이 해주는 거예요. 즉 다리를 벌리면서 무릎 발목을 구부려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무릎만 펴는 것이 둘, 발목 펴고 다리를 모으는 것이 셋 됩니다. 여기까지 됐다면 또 바로 두 동작으로 가줍니다. 다리를 펴고 모으는 동작을 살짝 오버랩 해줄 겁니다. 무릎을 반 정도 편 상태에서 무릎을 마저 다 펴는 것과 다리를 모으는 것을 같이 해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하나, 둘, 이런 식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서서 하는 것도 세 동작, 두 동작을 보겠습니다. 자, 두 동작에서 무릎을 다 편 후 모아줄 때까지 계속 발바닥은 뒤를 보는 것이 보이죠? 옆에서 본 모습이고요. 두 동작일 때는 다리를 반 정도 편 상태에서 마저 펴는 것과 차렷을 같이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 동작에서 두 동작으로 넘어갈 때 발이 그리는 경로가 세모에서 다이아몬드 혹은 원형을 그려준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흔한 실수를 보겠습니다. 고관절을 너무 많이 구부리면서 발바닥이 바닥을 보는 경우죠. 아까 말씀드렸죠. 다리를 옆으로 벌렸는데도 계속 발바닥이 뒤를 보네요. 와이드 스쿼트 자세랑 비슷하죠. 무릎을 펴기 전까지 발바닥은 계속 뒤를 보아야 합니다. 고관절을 구부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아직 팔 동작을 배우지 않은 지금 단계에서는 무조건 고관절을 펴면서 연습해주세요 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물론 이 부분은 다른 선생님들과 의견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세 케이스를 같이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틀린 경우고요. 두 번째는 완성됐을 때 기준 좋은 고관절의 각도입니다. 이 정도가 사실 적합해요. 그리고 가장 오른쪽이 연습만 할 때 지금 단계에서 권해드리는 고관절 각도예요. 자, 오늘은 일단 이론과 제 커리큘럼상 평형의 의 그리고 지상에서의 구분 동작을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물속에서 평형킥을 바로 완성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빠.
My name, my age, my favorite color, my height, my sign, do I have a lover? What's my nationality?